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곳곳을 돌며 민심 탐방에 나섰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뉴이저 진행과 앵커 리포트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안규령 앵커가 오늘을 끝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 앞으로도 뉴스가 있는 저녁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리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그랬어요. 그냥 웬만하면 참고 있지 그러냐.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아나운서였거든요. 온갖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면서까지 직장에 계속 붙어 있는 게 맞을까?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했고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일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비정규직 신분의 앵커로서 제가 겪고 아파했던 일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할 것이고 그 변화를 위해 제가 작은 몫이나마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그리고 언론 개혁 등을 향한 길에 미력하지만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안규령. 현재 저의 직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선대위에 들어와서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사실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였는데요. 근무기간 등의 고용 불안 정성에 비례한 보수 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릴 적 소년공이었잖아요. 저와 같은 노동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 시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갈 테니까 말입니다. 2020년 3월 초로 기억합니다. 코로나19가 신천지로 인해 확산세가 커졌다는 뉴스가 한창 있을 때였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회장이 코로나19 재검사 요구에 불응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 본부로 출동을 한 겁니다. 그때 TV뉴스에서 라이브로 현장을 중계했었는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던 뉴스여서 특히나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뉴스 속에서 본 이재명 후보, 당시 경기도지사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쉽지만 오늘 나를 위해 이재명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난 6년 동안 쉼없이 일했지만 어차피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희망도 없이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렇게 한때 좌절했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려낼 밝은 미래가 곧 나를 위한 거니까요. 3월 9일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가 함께 그 세상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안규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에 네. 그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영입 인사로 이제 들어오게 처음 입문하게 됐고요. YTN에서 비정규직 앵커로 있었는데 그런 노동에 좀 관심 있는 부분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도 되게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들어오자마자 대선을 치렀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 치렀죠. 네. 그리고 전당대회 치렀죠. 그러니까 선거만 치르다 보니까 1년이 훌쩍 갔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좀 그만큼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했는데 그만큼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뭘 배우셨어요? 바로 물어봐야죠. 뭘 배우셨습니까? 완주해야겠다라는 거. 완주해야겠다? 완주하기 쉽지 않지만 완주해야겠다라는 뭐 그런 거. 정신적인 것보다 네. 체력적인 게 저는 아니, 정말 그 네. 국회의원분들 체력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체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정이 이른 아침부터 막 밤까지 있는 날도 있고 하니까 네.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다라는 걸 음. 느꼈고요. 체력 관리 잘해야겠다.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요즘 영양제 더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챙겨 드시고. 네, 사실 뭐 정신적인 거야. 저 YTN 다닐 때도 앵커로서 일할 때도 악플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대해서 그 뉴스 그 소식의 그 내용에 반대하거나 좀 네.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달아주시는 나쁜 댓글, 있죠. 반대의 댓글은 많이 받아봤고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런 거는 좀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체력적인 건 진짜 체력적인 거. 네. 평일에도 저희가 당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변인도 당번제가 이제 운영이 돼서 돌아가고 있고 부대변인도 지금 상근 부대변인은 3명이거든요. 그 3명이 이제 평일에도 당번 나눠서 조금 더 주력해서 당번인 날 일을 하고 있고 네. 주말인 날에도 또 당번이 있죠. 아. 그래서 아무래도 또 특히 부대변인들이 토요일에 일을 좀 더 많이 하는데 토요일은 통신사랑 방송사 정도만 국회에 출근을 하는 날이거든요. 신문사는 쉬는 네, 날이잖아요. 안 나오니까. 그리고 기사가 조금 적은 날이기도 예. 하고 또 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일정도 많기 때문에 부대변인들이 토요일에 조금 더 주력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토요일에 주말에 이렇게 논평 내는 걸 더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일에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려운 점도 있고 생각보다 재밌는 점도 있어요. 제가 YTN에서 앵커로 일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정치권 뉴스도 많이 전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들어와서 보고 듣고 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플레이어가 된 거잖아요. 네, 네. 밖에서 이제 관전하다가. 네, 보통 대변인이 하는 역할은 뉴스에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논평 쓰고 브리핑하고 그게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또 부대변인은 뭐 각종 회의에 배석하기도 하고 네, 당의 비공개 회의에도 배석을 하고 하니까 그런 현장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했던 일이 또 있으니까 당 행사 사회를 또 많이 봅니다. 네. 맞아요. 이래저래 좀 하실 게 많네요. 그래서 뭐 현장을 덕분에 많이 가고 있고 또 현장 가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뉴스 할 때는 스튜디오에만 있었잖아요. 회사 집, 그렇죠, 회사 집 그렇죠. 이렇게 있었는데 뭐 현장을 다니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지지자분들, 뭐 국민분들 만나니까 저는 그런 게 재밌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뽀미님도 이번에 안기령님 출마 생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아니요, 뭐 한데.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저도. 생각이 없진 않다. 네, 이왕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든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네. 가볼 수 있는 자리는 뭐 다 가보고 싶거든요. 욕망이 있어요. 정치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사실 확인이 되는. 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뭐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뭐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대놓고 차별하진 않지만 은근 이런 뉘앙스를 느껴요. 네. 너는 원내 인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뭐 알 수 없는 뭐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뭔지 한번 들어가서 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뛰어든 거 할 수 예. 있는 건 해야죠. 원내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요. 국회의원이 또 아니면은 배지가 아니면은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성취하고 그런 게 네. 뭐 제 또래 여성들이나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기령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뉴스를 만들고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곳에 발을 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솔직히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소 정치 현장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자리가 무척이나 낯설고 또 어렵습니다. 특히 수년간 함께했던 동료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과 또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합니다. 방송이 좋아서 뉴스가 좋아서 지난 6년 동안 쉬지 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일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언론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음을 던졌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시도했고 또 좋은 성과와 평가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신분의 앵커로서 높은 현실의 벽은 늘 무력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충동적으로 사표를 던진 뒤에 당에서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을 때 누가 되지는 않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고 아파했던 일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할 것이고, 그 변화를 위해 제가 작은 몫이나마 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그리고 언론 개혁 등을 향한 길에 미력하지만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